오랜만이군, 형.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중국 선양의 한 호텔. 김성우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이었어요. 저는 사흘째 이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의 신문을 기다리면서요. 방문이 열렸을 때 저는 김성우가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건 김성우가 아니었습니다. 리철민, 제 동생. 두만강에서 총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그 남자가 멀쩡히 서 있었어요. 뭐야? 이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환각인가? 아니면 꿈인가? 형, 놀란 거 이해해. 나도 형을 다시 볼 줄 몰랐거든. 리철민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날카로운 눈매, 얇은 입술, 차가운 표정.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요? 예전보다 더 어둡고 더 깊었어요. 어떻게? 넌 죽었잖아. 내 눈앞에서. 죽은 척했지. 리철민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뭐? 총알이 빗나갔어. 의도적으로. 나를 쏜 건 내 사람이었거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두만강에서 리철민을 쏜 건 북한 국경 경비대였어요. 그런데 그게 리철민의 사람이라고? 설명해. 지금 당장. 리철민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 긴 얘기야. 앉아. 앉기 싫어. 설명해. 알았어. 리철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부터 말해줄게. 형이 알고 있는 모든 게 거짓말이야. 2019년 여름이었어. 리철민이 말을 시작했어요. 그때 나는 외교부 부상으로 일하고 있었지. 베이징 출장 중이었어. 호텔에서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왔어. 누구? 중국 국가안전부 부부장. 리웨이핀이라는 사람이야. 저는 그 이름을 알았어요. 중국 정보기관의 핵심 인물. 북한 담당 최고 위급 간부였죠. 그가 나한테 제안을 했어. 중국을 위해 일하라고. 스파이가 되라고. 그래. 대가로 내 안전과 새로운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지. 그래서 받아들인 거야? 리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나는 그때 이미 끝났어. 원수님께서 나를 의심하고 있었거든. 언제 숙청당해도 이상하지 않았어. 살아남으려면 뭐라도 해야 했어.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형을 팔아넘긴 거야? 25년간 충성한 형을? 그건. 리철민이 말을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로 끝이야? 아니, 끝이 아니야. 리철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형, 내가 형을 배신한 건 맞아. 하지만 형을 살린 것도 나야. 뭐? 처형장에서 형을 구한 김성호. 그 사람은 내 사람이야. 숨이 막혔어요. 김성호가 내 사람?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맞아. 하지만 그 안에서도 파벌이 있어. 김영철은 리웨이핑의 라이벌 파벌이었고 김성호는 리웨이핑 쪽이야. 그리고 나도. 그러니까 내가 김성호를 시켜서 나를 살렸다는 거야? 그래. 왜? 날 배신해놓고 왜 살려? 리철민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형은 내 형이니까. 개소리 하지 마. 저는 소리쳤어요. 넌 선이랑 바람 피웠잖아. 민지가 내 딸이잖아. 형이라고. 넌 내 인생을 망쳤어. 리철민이 갑자기 웃었어요. 쓸쓸하고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민지가 내 딸? DNA 검사 결과 봤어. 선이가 남긴 파일에 있었어. 그 파일 말이야. 리철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형, 그건 가짜야. 뭐? 선이가 만든 가짜 문서야. 진짜를 숨기기 위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가짜? 그럼 민지의 아버지는 누구야? 김정은이라고 적혀 있었어. 민지의 아버지가. 그것도 가짜야. 리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지의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어. 누군데? 리철민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형이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민지의 아버지는 형이야. 리철웅. 말도 안 돼. 나는 선이랑 2013년 7월 형이 베이징 출장 갔을 때 기억나? 기억났어요. 2013년 여름 저는 보이성 업무로 베이징에 갔었어요. 일주일간의 출장이었죠. 그때 선이도 베이징에 있었어. 형 몰래? 뭐? 선이는 그때 CIA 임무로 베이징에 갔었어. 그런데 우연히 형을 만난 거야. 호텔에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호텔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선이가 나타났어요. 왜 여기 있냐고 물었죠. 선이는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선이가 임신한 거야. 그럼 민지가 형의 친딸이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왜 선이는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선이는 스파이였잖아. 만약 형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게 알려지면 형도 위험해지고 아이도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인 척. 그래. 나는 선이의 커버였어. 선이가 부탁했거든. 민지를 보호하려면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민지가 내 딸이라고. 10년간 조카인 줄 알았던 아이가. 형. 리철민이 말했어요.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지금은 왜 말하는 건데? 이제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리철민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형이 알아야 할 게 더 있어. 뭔데? 민지가 위험해. 위험하다니? 민지는 중국으로 갔잖아. 안전하다고 했잖아. 그랬어야 했는데. 리철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김영철이 죽기 전에 정보를 흘렸어. 북한으로. 무슨 정보? 민지의 존재. 그리고 민지가 김정은의 딸이라는 가짜 정보. 가짜 정보를 왜? 혼란을 일으키려고. 김영철은 죽으면서도 복수하고 싶었던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민지가 김정은의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 뭐가 문제야? 형, 김정은한테는 공식적인 자녀가 있어. 김주혜. 만약 숨겨진 딸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후계 구도가. 그래. 흔들려. 김주혜를 밀고 있는 세력과 새로운 핏줄을 원하는 세력이 대립하겠지. 북한 권력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거야. 그게 왜 민지한테 위험해? 리철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김주혜를 지지하는 세력은 민지를 없애려고 할 거야. 잠재적 경쟁자니까. 반대 세력은 민지를 손에 넣으려고 할 거고. 어느 쪽이든 민지는 사냥감이 돼. 그럼 지금 민지는 어디 있어? 하얼빈이야. 중국 국가안전부 보호시설에. 안전한 거야? 지금은. 하지만 오래 못 가. 북한에서 암살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가야 해. 지금 당장. 형, 잠깐. 리철민이 저를 붙잡았어요. 혼자 가면 안 돼. 계획이 필요해. 계획? 내 딸이 위험한데 계획을 세우고 앉아 있으라고. 형! 리철민이 소리쳤어요. 진정해. 무작정 뛰어들면 형도 죽고 민지도 죽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리철민이 맞았어요. 냉정해야 했습니다. 알았어. 계획이 뭔데? 일단 앉아. 설명해 줄게. 리철민의 계획은 복잡했어요. 북한에서 암살조가 왔어. 정찰총국 소속 특수부대. 6명이야. 6명? 정예 중에 정예야. 이들의 목표는 민지를 죽이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막아? 먼저 미끼가 필요해. 미끼? 리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암살조가 민지를 찾으러 오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들이 오면 우리가 역으로 잡는 거야. 미끼로 뭘 쓰는데? 리철민이 저를 바라봤어요. 나. 뭐? 내가 미끼가 될 거야.
암살조는 나도 타겟이거든. 리철민, 배신자. 그들은 나를 죽이고 싶어 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무 위험해. 형, 다른 방법이 없어. 있어. 내가 미끼가 될게. 형은 안 돼. 형은 민지한테 가야 해. 그럼 넌? 리철민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 한 번 더 죽는 척하면 되지. 철민아, 형, 들어. 나는 형한테 빚진 게 많아. 선희 일도, 민지 일도. 이번에 갚을게. 저는 리철민을 바라봤어요. 동생의 얼굴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정말 미안했어? 응. 매일 후회했어. 형을 배신한 거. 선희는 진짜 사랑했어? 리철민이 잠시 침묵했어요. 아니, 아니. 선희는 나를 사랑한 적 없어. 나도 선희를 사랑한 적 없고. 우리는 그냥 동지였어. 동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도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었다고. 형, 나는 12살 때 어머니가 굶어 죽는 걸 봤어. 형은 그때 평양에 있었지. 당에 충성한다고. 나는 함경도에서 어머니 시체를 묻었어. 리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결심했어. 이 나라를 바꾸겠다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래서 스파이가 됐어? 그래. 처음엔 CIA였어. 선의가 연결해줬지. 나중에 중국으로 갈아탔고. 더 현실적이었거든. 중국은 북한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저는 동생을 새롭게 바라봤어요. 25년간 철민이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형은 체제의 일부였잖아. 보위성 국장. 형한테 말하면 형이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응. 형을 보호하려고. 씁쓸했어요. 보호한다면서 배신하고, 배신한다면서 보호하고. 우리 형제는 대체 뭐였던 걸까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계획대로 해. 내가 미끼가 되고, 형은 민지한테 가. 그리고 암살조를 처리하면 우리 셋이서 탈출해. 한국으로. 한국? 그래. 거기가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야. 중국도 믿을 수 없어. 언제 북한이랑 거래할지 모르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리철민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형, 이번엔 진짜야. 배신 안 해. 믿을게. 거짓말일 수도 있었어요. 리철민은 이미 저를 여러 번 속였으니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믿고 싶었습니다. 형제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하얼빈으로 향했어요. 기차로 8시간 거리였습니다. 김성우가 위조 서류를 마련해줬어요. 저는 왕민이라는 중국인 사업가로 위장했고 리철민은 장웨이라는 무역상이 됐죠. 기차 안에서 리철민이 상세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암살조는 하얼빈에 이미 도착했어. 어젯밤에 목격됐어. 어떻게 알아? 내 정보원이 있어. 북한 정찰총국 내부에. 내가 그런 인맥이 있었어? 형, 나는 15년간 이 일을 했어. 인맥쯤은 있지. 리철민이 지도를 펼쳤어요. 민지는 여기 있어. 하얼빈 외곽의 요양원으로 위장한 시설이야. 중국 국가안전부가 운영하지. 경비는 10명 정도. 하지만 암살조가 공격하면 오래 못 버텨.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는 거야? 아니, 형이 먼저 가. 나는 다른 곳에서 미끼 역할을 해. 어디서? 하얼빈 시내 호텔. 내가 거기 있다는 정보를 흘릴 거야. 암살조가 나를 잡으러 오면 그 사이에 형이 민지를 빼내. 너무 위험해.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김성우 팀이 백업해 줄 거야.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하얼빈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어요. 역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얼빈의 겨울은
평양보다 더 추웠어요. 영하 25도.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여기서 헤어지자. 리철민이 말했어요. 형은 이 주소로 가. 민지가 있는 곳이야. 종이 쪽지를 받았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연락은 어떻게? 이걸로. 리철민이 작은 무전기를 건넸어요. 채널 7로 맞춰놔. 위급하면 연락해. 저는 무전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철민아. 응? 조심해. 리철민이 웃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형도. 민지 잘 부탁해. 리철민이 돌아섰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지가 있는 시설까지 택시로 40분이 걸렸어요. 외곽의 한적한 지역이었습니다. 평화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3층 건물. 겉보기엔 평범한 요양시설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런 곳이 얼마나 삼엄한 경비를 하는지.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받았어요. 김성우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안내했어요. 아이는 3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깨끗했지만 쓸쓸했습니다. 병원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과 고독의 냄새. 302호실 앞에 멈췄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야. 삼촌. 잠시 침묵.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 하지만 눈빛은 이미 어른 같았어요. 너무 많은 걸 겪었으니까요. 삼촌. 민지가 달려들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왔어. 삼촌이 왔어. 진짜 온 거예요? 꿈 아니죠? 꿈 아니야. 진짜야.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삼촌, 무서웠어요. 혼자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 삼촌이 왔으니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지야, 잘 들어. 우리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해. 왜요? 위험한 사람들이 오고 있어. 빨리 피해야 해. 민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또요? 또 도망가야 해요? 미안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약속할게. 민지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삼촌 믿을게요. 그래. 준비해. 5분 줄게. 민지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어요. 형. 들려? 리철민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들려? 무슨 일이야? 문제가 생겼어. 암살조가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어. 뭐? 호텔에 안 왔어. 그들은 직접 민지한테 갔어.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지금 어디 있어? 시설 근처야. 5분 후면 도착해. 형, 빨리 빠져나와. 무전기를 끊었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지금 당장 나와. 민지를 데리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어요. 1층에 도착했을 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정문 쪽에서였어요.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다른 출구로 가자.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뒤쪽으로 달렸어요. 주방을 통과했습니다. 뒷문이 보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앞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옷, 야시경, 그리고 손에 든 권총. 암살조였어요. 리철웅. 남자가 말했어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북한말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민지를 뒤로 밀었어요. 민지, 뒤로 가. 삼촌, 뒤로 가. 남자가 권총을 들었어요. 아이와 함께 죽어라. 반역자. 총구가 제 가슴을 향했어요. 이대로 끝인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러나왔죠. 뒤를 돌아봤어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권총을 들고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선이 그 여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여보.